7. 마음의 매듭. 섭외하려던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거절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래도 서유정 씨가 그 작가를 만나봤으면 하는데 그걸 왜 제가요? 팀장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과한 일을 맡긴다는 생각에 유정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원하지 않은 유정이 대답에 팀장은 언짢은 표정이었다. 아무리 유정이 사장딸이 아니라 사장 할아버지라고 해도 일하는 사람의 태도로 많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한 소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팀장은 이제까지와 달리 유정에게 싸늘한 표정이 되었다. 그럼 내가 할까요? 서유정 씨가 사진작가를 찾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직접 그 작가에게 메일까지 보냈는데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팀장이 내가 할까요? 팀장이 뼈있는 말을 하며 차갑게 유정을 쳐다보았다. 그런 팀장을 보니 유정은 예스라는 답밖에 할 수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볼게요. 그런데 그 작가가 누구죠? 여기 명함 있어요. 오피스텔 주소도 적혀 있고 그곳으로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공을 들여야 잡을 수 있는 법이니까. 그 작가가 사람들을 잘 안 만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계속 일하던 사람들하고만 일하던데 그래도 이런 사람 한번 우리 편 만들면 일하는 것은 확실할 거예요. 팀장에게 명함을 건네받고 유정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김진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러다 뭔가 생각난 듯 눈빛을 반짝였다. 이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안다기보다는 더 이상 얘기를 꺼냈다가 팀장에게 책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유정은 얼른 입을 다물고 명함을 핸드백 속에 집어넣었다. 그럼 오늘이라도 당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 봐요. 유정이 나가자 팀장은 그녀에게 덧붙여 할 말을 깜빡했고 놓친 걸 깨달았다. 아 맞아. 유정 씨에게 얘기해줘야 하는데 괜히 그 사람에게 실수하면 더 난감할 텐데. 자신이 그 사진작가에 대해서 빠뜨린 이야기가 있다고 말을 전하려 전화기를 둔 순간 그녀에게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네 부장님. 그럼요. 다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결제 받을 것이 있어서 팀장은 서류를 들고 부장실로 향했고 그러면서 유정에게 해줄 중요한 말을 완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때 유정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명함과 팀장에게서 받은 명함을 비교해보면서 확인하고 있었다. 사진작가 마임리스트 김진우. 맞구나. 이런 우연의 남발이 있을 수가. 그 사람이 내가 찾던 사진작가라니. 그래, 잘됐다. 겸사겸사 그 사람 괜찮은지도 알아볼 겸 찾아가 보자. 주소를 보니 유정이 있는 회사와 멀지 않은 곳에 그의 오피스텔이 있었다. 서둘러 진우에게 전화를 걸으니 배터리가 나갔는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만 흘러나오고 있었다. 뭐 그래, 직접 찾아가 보자. 유정은 진우의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진우의 부탁으로 오늘 하루는 진우가 어머니의 간병을 맡기로 했다. 간병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진우를 간절히 원해서이기도 했다. 예전에 보아왔던 것과 달리 어머니는 초라한 노파가 되어 있었다. 몇 달 사이 세월의 흔적은 그녀의 몸 곳곳에 유달리 많이 나타났다. 이마 위에 입 주변에 주름살이 칼로 베인 것처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파뿌리처럼 파시시하고 머리색도 이제는 완연한 회색이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 흰색으로 완전 뒤덮이고 있었다. 아버지보다 3살이나 적은 나이지만 지금의 어머니는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다. 그런 초라한 어머니 모습이 새어머니와 비교되자 진우의 마음은 착잡해졌다. 그녀의 새꼬챙이처럼 가느다래진 팔목과 퀭해진 눈을 보니 진우 마음이 편치 않았다. 겨우 어머니가 잠이 들자 진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담배는 잘 피지 않는 그이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담배 한 대로 복잡한 신경을 날려보낼 때가 있다.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값을 샀다. 담배값을 열어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어머니께 가기 전 딱 한 대만 피려던 계획이 두 대로 바뀌어 두 번째 담배개비에 불을 붙이려던 순간 모르는 여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그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진호는 하마터면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뻔했다. 생판 모르는 여자가 아는 척을 하며 인사를 하다니. 누구시죠?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그에게 스쳐간 수많은 여자 중에 하나라면 그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다. 그 한마디에 뺨 한 대 맞기 십상이었기에 그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진호도 엉겹결에 그녀의 인사에 답하고 말았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네요? 네? 아, 네.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고 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걸 보고도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은 진호는 누구지? 라는 말을 계속 머릿속에 새기며 답답해하고 있었다. 제 이름 기억 안 나시죠? 그녀의 질문에 그는 허탈하기까지 했다. 당연히 안 나지.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낯선 여자는 이제 갓 직장 생활을 한 듯 세련되지 못한 멘트를 하고 있었다. 나이는 20대 중반 정도인데 중형차에서 내리는 걸 보니 있는 집 딸임이 분명했다. 몸 전체에서 빛을 뿜고 있는 명품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다. 저 서유정이에요. 저번에 제 차에 치웠는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진호는 서서히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아가고 있었다. 지금 이 여자는 내가 기억 못하는 걸 말하는 것이거나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말하는 거다. 그렇다면 그 다른 사람은 진호? 죄송해요. 미리 연락드리고 찾아뵀어야 했는데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급한 거라서 오피스텔로 이렇게 불쑥 찾아온 거예요. 실례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점점 못 알아들을 말을 하는 그녀에게 진호는 뭔가 말을 해줘야만 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다. 사고 운운하다가 벼랑간 급한 일이라니. 유정은 진우의 표정을 전혀 읽지 못한 채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팀장님께서 메일을 보내셨는데 거절을 하셨다면서요? 말을 끝내도 반응이 없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물음표가 가득했다. 그제야 유정이 멋쩍게 웃으며 사과했다. 어머, 죄송해요. 오늘 제가 왜 왔는지 설명도 안 드리고. 제가 왜 왔냐면요. 우리 회사에서 카탈로그를 만드는데 김준우 작가님께서 이 계통에선 최고라고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확실하게 알게 된 진호가 중간에 말을 끊었다. 이거 말 중간에 죄송해서 어쩌지요? 전 김준우 작가가 아닙니다. 네?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는 유정에게 미소를 지으며 진호가 말을 이었다. 진우가 아니라 진우형 김진우입니다. 진우에게 볼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이상하다. 그분 맞는 것 같은데. 하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혹시나 나중에도 실수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죠. 우리가 쌍둥이라서 이렇게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나, 정말요? 그의 말에 유정은 의외란 듯 꽤나 놀란 눈치였다. 가뜩이나 큰 그녀의 눈이 왕방울 만큼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말이 있습니다. 부탁이요? 네, 아니면 당부라고 해두죠. 진우가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전화 소리를 듣는다거나 말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 잘하지 않지만 진우에게 일을 부탁하시려면 메일이나 문자로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혹시나 서로 마음 상하게 되진 않을까 싶어서요. 그럼 전 어머님 때문에 그만. 진호는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다. 유정은 진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핵폭탄이 2개가 한꺼번에 떨어진 것처럼 멍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랬기에 그녀의 입에서는 어떤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멀어져 가는 진우 뒷모습을 보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지만 그녀는 충격이 컸는지 계속 말을 더듬고 말았다.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워졌는지 그녀는 고개를 휘휘 저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사고 당시 진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고 비로소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아 유정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다.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같이 저녁 가고 싶어요. 진우. 혜진은 진우의 문자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진우 씨 생일이 오늘이라면 진우 씨 생일도 오늘이라는 건데. 어머니께서 계속 편찮은 탓인지 진우 표정이 요즘 들어 상당히 안 좋았다. 오늘 역시 억지로 웃어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기운이 쫙 빠진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다. 저 얼굴은 전혀 오늘 생일 맞은 얼굴이 아닌데. 그러고 보니 조금 이상하네. 혜진은 진우의 얼굴을 몰래 염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수상한 행동은 진우에게 들켰고 그는 어리둥절해하면서 두 뺨을 빨갛게 물들였다.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왜 그러냐는 듯 혜지를 바라보았다. 이에 당황한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진우 씨, 오늘 많이 힘들어 보여서요. 우리 잠깐 차 한잔 마시고 이래요. 혜지는 뜨거운 물을 컵에 붓고 티백으로 된 자스민을 넣었다. 은은한 향기,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혜지는 차를 한 모금 입에 물고 천천히 넘겼다. 차를 한 모금 넘기고 기분이 차분해진 혜지는 그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어볼 용기가 생겼다. 진우 씨는 생일이 언제죠? 오늘 진우 씨 생일 맞나요? 라고 노골적으로 묻는 것보다 살짝 돌려 묻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진우는 혜지를 잠깐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날짜를 가르쳐 주었다. 네? 10월 18일? 분명 10월 18일인 거죠? 진우는 유난히 놀라는 혜지가 이상했지만 그녀의 속마음을 알 리가 없기에 고개를 연신 끄덕이고 있었다. 혜지는 그의 대답에 생일이라고 거짓말을 한 진호가 매우 괘씸하게 생각되었다. 이런, 그 인간 완전 건수 만들려고 생일을 속인 거네? 어디 두고 보자. 진우가 휴대폰에 문자를 찍었다. 혜지 씨 생일은 언제인가요? 혜지는 말로 할까 하다 진우처럼 손가락을 펴 보이며 연속으로 7을 2번 폈다. 진우는 머릿속으로 그 숫자를 수없이 되뇌었다. 7월 7일, 7월 7일. 참, 진우 씨 형제는 어떻게 되죠? 위로 형이 하나 있어요. 혜진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물어보고 있었다. 그것이 약간 양심이 찔리긴 했지만 뭔가 확실하게 해두어야 할 것 같아서였다. 형이요? 형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진우는 입을 일자로 담은 채 자신을 가리키며 양손의 엄지검지를 탁탁 두드렸다. 그 정도 수와는 혜지도 알아챌 수 있었다. 혹시 같다라고 한 건가요? 그럼 쌍둥이? 혜지의 물음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진호에게 형제관계를 물어봤을 때를 떠올려 봤다. 그때 진호는 동생이 있다고 얼버무렸었다. 쌍둥이라도 참 많이 다르네. 진우와 이야기를 나누다 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진 혜지는 따스한 자스민차 한 모금을 입에 머금으며 그를 잔잔하게 바라보았다. 이 사람에게서도 좋은 향기가 나는구나. 그를 가만히 바라보던 혜지는 큰 숨을 들이쉬고 뭔가 마음속으로 큰 매듭을 짓고 있었다. 일이 끝나자 진우는 어머니 때문에 서둘러 작업실을 빠져나갔고 혜지는 그가 나가자마자
작업실에 있는 욕실에서 목욕 재기를 하고 자신이 들고 온 옷 중에서 나름 우아하고 예쁜 옷을 골랐다. 다른 때와 달리 그녀는 액세서리에까지 매우 신경을 썼다. 그렇게 공들이던 그녀가 시계를 보자 놀란 토끼 눈이 되었다. 서둘렀는데도 벌써 7시 15분이 넘어서고 있었다. 이크, 지금 나가도 늦겠네. 진호와 잡은 약속 시간은 7시 30분. 물론 그녀의 작업실과 멀지 않은 곳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아무리 못해도 20분 가까이 걸리는 거리였다. 혜진은 자신의 차를 놔두고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는 무대 위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배우라도 된 양 택시 안에서 정성 들여 꽃단장을 했고 단장이 마무리되자마자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그녀는 헐레벌떡 올라가다 입구에 멈춰 서서 머리카락을 이리저리 매만지고 다시금 손거울로 얼굴을 확인했다. 혜지가 오늘따라 이리도 외모에 신경 쓰는 이유는 오늘 진호와 마지막 만날 결심을 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것은 혜지의 생각이니 진호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마지막이기에 혜지는 유종의 미를 고려하여 있는 꾸밈 없는 꾸밈을 다해서 최대한 예쁘게 하고 나온 것이다. 그게 그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에서였다. 혜지가 약속 장소에 들어가 두리번거리며 진우를 찾아보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숨바꼭질의 술래처럼 주위를 샅샅이 찾아봐도 아직 안 왔는지 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해 보니 7시 40분. 뭐야, 매너 없게. 그가 늦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혜지는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온 것이 괜히 허탈했다. 그녀는 타는 목마름에 아이스티를 주문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미리 창가 쪽에 예약서까지 마련해 놓은 걸 보면 약속을 잊은 것은 아닐 테고 혜지는 전화를 걸까 고민하다 일단 기다려보기로 결심했다. 빨대로 천천히 아이스티를 빨면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봤지만 진호는 아직 올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었다. 처음에 울컥하고 분노가 솟구쳤던 감정이 이제는 서서히 걱정으로 바뀌고 있었다. 세 번째 만나는 동안 물론 그리 많이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이렇게 늦은 경우는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가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곤 했었다. 무슨 일 있나? 혜지는 약속 시간이 30분을 넘어서자 그때서야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가는데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니 뭐야? 이 인간 없는 생일까지 만들어 약속 잡은 사람이 왜 바람을 맞히고 그래? 혹시 사고라도? 설마 하며 혜지는 애써 마음을 다스리고는 다시 20분을 더 기다렸다. 혜지는 두려운 마음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아이스티 절반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왔다. 계속 진호에게 전화를 걸며 계단을 내려오는데 전화벨 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동시에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혜지씨! 어두운 계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새하얗고 고른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진호였다. 1시간이나 약속에 늦은 것이 화가 날 법하였지만 걱정되려서 그런지 그를 보자 혜지는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른 데로 갈까요? 배고프시죠? 아니, 사실 혜지는 차만 간단히 마시고 일어설 계획이었다. 세 번째 만나고 사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달라는 그의 말에 그러기로 약속하고 나서 오늘 만남이 마지막이 될 텐데 그에게 또 뭔가를 얻어먹을 수는 없었다. 왠지 자신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감이 들었다. 너무나 미안해하고 있는 진호에게 본론부터 얘기할 수 없음을 안 혜지는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래, 그럼 일단 저녁까지 먹고 말을 꺼내자.
사실 진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와 있었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약속 장소가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혜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예약한 자리는 진호가 지켜보기 좋은 장소였다. 창가에 자리가 위치했기에 건너편에서도 시력 좋은 진호는 혜지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는 게 어렵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줄 것인가를 알아보고 싶었다. 마지노선이 30분이었는데 그보다 더 많이 기다려준 혜지가 정말로 고마웠다. 진호가 예상하기를 그 정도 기다렸으면 누구라도 흥분해서 팔짝팔짝 뛰고 난리 났을 것 같았는데 그를 바라보는 혜지 눈은 화가 났다기보다는 걱정된 눈빛이었다. 그런 그녀를 보자 진호는 오늘 그녀가 긍정의 답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만약 혜지가 30분 이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그는 먼저 연락을 끊으려 생각하고 있었다. 그만큼이 혜지가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일 거라는 계산에서였다. 그런 그도 그녀가 1시간이나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그녀가 1시간을 기다리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자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로. 그제서 진호는 서둘러 그녀에게 달려간 것이었다. 혜지는 진호의 모습에 어리둥절했다. 입으로는 계속 죄송하다고 해놓고 연신 싱글벙글거리는 그의 모습이 심히 못마땅했다. 뭐가 그리 좋으세요? 혜지 씨가 1시간이나 저를 기다려줬어요. 사실 이미 가버리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저 화 많이 났었어요. 게다가 계속 전화 걸어도 안 되고 그냥 갈까 생각도 했지만 나중에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사고 난 건 아닐까 하고. 지금껏 만나왔던 다른 여자와 달리 그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처럼 착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순간 혜지는 어머니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요? 그런 건 없는데 왜요? 아니, 그냥 짐작으로요. 혜지는 어머니 때문에 서둘러 집으로 간 진우를 생각하면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우 씨,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네, 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혜지 씨가 저를 궁금해하신다면 영광입니다. 무슨 영광씩이나? 혜지는 오버하는 진우에게 마음이 불편해짐을 느꼈다. 내가 나중에 어떤 말을 할 줄 알고 저런 느끼한 말이 술술 나오냐? 저리도 맨정신에.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혜지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다. 진호 씨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생각해보니 진호 씨 가족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셔서요. 그녀의 말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는 두 주먹을 가볍게 툭툭 치며 입을 일자로 꾹 다문 다음 잠시 있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이혼하셨어요. 지금 저는 아버님과 같이 살고 새어머니와 이복동생들이 2명 있어요. 친동생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고요. 혜지는 진호와 진우의 가족에 대한 생각지도 않은 얘기에 꽤 놀랐으나 일부러 티를 내지 않았다. 전에 말씀하셨던 동생이 친동생 맞죠? 네. 진호 씨, 사실 저 진호 씨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혹시 오늘 제 생일 선물 준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호가 짓궂은 표정으로 농담을 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려는 농담 같아 보여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진호 씨, 오늘 생일 아니란 거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바로 진호 씨 동생분에 관한 거예요. 제가 요즘 작업을 하는 게 있다고 했죠. 아시겠지만 화보가 들어가서 사진작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진작가가
진우 이름을 말하려 하는데 갑자기 목이 잠겨 받은 기침이 나왔다. 겨우 기침을 멈추고 혜진은 말을 이었다. 김진우 씨예요. 김진우, 제 동생이요? 진호는 많이 놀랐는지 음절을 하나하나 끊어 말했다. 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까도 생각했었어요. 한데 제가 괜히 둘을 속이는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진우 씨는 아직 몰라요. 진우는 매우 놀란 듯 몸이 잠시 휘청거렸다. 하,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진호 씨가 저하고 일하는 작가분의 형님이라서 실은 그게 많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진호 씨와 몇 번의 우연 같은 인연 때문에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진호 씨 제의를 어렵게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럼 그때 망설인 것이 그 이유 때문인가요?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겠죠. 혜지의 대답에 진호는 뭔가를 예감한 눈빛이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와 사귀지 않겠다는 뜻? 네, 맞아요. 죄송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저도 진우 씨에게 호감을 가졌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그런데 계속 만나다 보니 진우 씨에게는 뭔가 커다란 막으로 덮여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막이요? 가식덩어리란 말인가요? 웃고 있는 진호의 얼굴이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혜진은 그의 말에 부정을 하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의구심 같은 거요. 왜 그러잖아요. 어느 한 드라마에서 멋진 남자 주인공과 실제 배우를 혼동해서 시청자들이 구분을 못하는 그런 현상 말이에요. 배우는 배우일 뿐인데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남자 주인공과 착각하는. 아무도 모르죠. 그 배우가 실제 어떤 사람인지는. 그저 우리에겐 그의 멋진 모습만 보일 뿐이니까. 그래서 생각했죠. 혹시 진호 씨에게 느꼈던 좋은 감정은 겉모습의 진호 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후후, 그럼 혜지 씨는 제 겉모습에만 끌렸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래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내린 거예요. 계속 만난다 해도 더 이상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생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생일이었다면 제가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요. 아, 하여튼 너무 미안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혜진은 입속에 침이 바짝 마른 사람처럼 입이 계속 쩍쩍부터 물을 연신 들이켜야 했다. 멍하니 듣고 있던 진호가 힘겹게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렇군요. 그래요. 아, 그런데 어쩌죠? 전 혜지 씨한테 점점 끌리는데 이제 혜지 씨가 절 떠나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런 적 처음이에요. 정말이에요. 여자에게 차인 것도 여자에게 먼저 다가간 것도 이건 가시가 아니고 입에 발린 말도 아닙니다. 혜지는 말간이 진우를 바라보았다. 지금 그의 모습은 정말로 진실처럼 느껴졌다. 이해하겠다는 듯이 혜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의 고갯짓은 마음은 이해해도 더 이상은 해줄 것이 없다는 뜻이었다. 진호는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충격 때문인지 흐느적거렸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두 눈은 축축이 젖은 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런 그가 혜지를 노려보듯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진우 때문에 그런가요? 그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알기에 혜지는 쿵쿵대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침을 꼴깍 삼켰다. 뭔가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그녀의 얼굴은 마음과 달리 자꾸만 빨개지고 있었다.